자, 그리고 스키마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마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뭐 설계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스키마, 이런 설계도 정보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키마는 이렇게 세 개의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외부 스키마, 그리고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세 개의 계층, 자,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는데, 외부 스키마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 사용자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보는 관점,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게 되고요.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코끼리가 있잖아요. 자,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을 감고 우리가 손으로 더듬어서 만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만져서 머리 부분을 만졌고요. 자,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자, 각각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졌을 때, 자, 코끼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다르겠죠? 자, 사용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 기사 퍼스트의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정보 처리 기사에 대한 정보도 있고, 산업기사, 뭐, 커말, 워드, ITQ, 여러 가지 컴퓨터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보 처리 기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 게시판을 검색을 할 때 정보 처리 기사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그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정보 처리 기사와 관련된 정보들만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외부 스키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각각 사용자에 맞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줘야 된다. 그게 외부 스키마의 개념이 되는 거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개념 스키마는 우리가 쉽게 스키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뷰, 범기관적이다, 총괄적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되는 거예요. 외부 스키마 다 합치게 되면 이제 개념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 그게 개념 스키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스키마는 그 코끼리의 뼈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존재를 해야겠죠.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물리적 구조. 자, DBA가 관리를 하겠죠. 내부 스키마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개체. 자, 이들의 속성, 이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 자, 개체, 속성, 관계, 그리고 데이터의 조작 또는 이들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하는 용어가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사상, 뭐 독립성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뭐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계층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키마의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자, 개체, 속성, 관계에 대한 정의가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자, 메타데이터가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키마는 시간에 따라서 불변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 불변인지. 자, 인스턴스를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스키마가 있고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자, 스키마는 뭐냐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불변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학생 이제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학번, 이름, 주소, 성별이라는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성명이라든지 속성에 대한 정의는 바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키마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스키마라고 부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관계형 스키마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운전면허증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의 틀, 릴레이션의 틀을 스키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스턴스는 실제 값들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값들. 자, 이런 값들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동적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은 스키마에 의해 정의된 특정 시점의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이라면은 이순신에 대한 데이터, 홍길동에 대한 데이터, 강지연에 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의 모임들,
이게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스키마와 인스턴스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 구조 보시면은, 자, 학생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릴레이션을 뭐 테이블, 개체, 엔티티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속성이 되겠죠. 어트리뷰트, 열, 컬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부분은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스키마, 자, 릴레이션 스키마, 뭐 관계형 스키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킴 줄여서 스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외연이 있고 내연이 있으면 내연이다. 자, 이것은 내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예전 출제기준 변경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자, 속성 이름들을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부르고 스킴 혹은 내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릴레이션의 틀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되겠죠. 이건 외연이다. 튜플들의 집합이다. 릴레이션의 실제 값이 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줄로 보통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것은 기본키, 주키, 주식별자다.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학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튜플. 이건 각각을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튜플의 T 생각하시면은 가로, 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로, 행. 자, 이거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튜플. 자,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메인. 자, 도메인은 한 속성에 나타낼 수 있는 값들의 범위예요. 자, 성별이라면은 남녀. 자, 남녀의 값의 범위를 가지겠죠. 그게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차수, 디그리. 이건 속성들의 수. 자, 속성이 몇 개입니까? 여긴 4개가 되겠죠. 자, 디그리 D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D. 자, 위에서 아래로 개수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카디널리티는 튜플의 수. 카디널리티. 하나, 둘, 셋. 널은 해당 없음. 자, 등의 이유로 정보 부재를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데이터의 값이다. 자, 우리가 뭐 주소를 비워둘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냥 비워둔다는 것은 공백을 의미를 하는 거고, 혹은 0이란 숫자. 자, 이런 것도 널이 아닙니다. 널은 해당이 없다. 정보 자체가 없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실기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호텔에 객실이 있고 손님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각 손님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라면은 손님 한 명당 하나의 객실에 투숙을 하겠죠.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대1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1대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서하고 사원. 자, 하나의 부서에는 한 명의 사원만 소속되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의 사원들이 이렇게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부서는 여러 명의 사원이 소속될 수가 있다. 이런 관계가 1대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다대다의 관계는 자, 기사 퍼스트의 수강생, 학생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과목 입장에서 하나의 과목을 또 여러 명이 또 수강할 수도 있죠. 자, 이게 다대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분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는 한 개로 인식하는 기법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작은 사이트,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뭐 한 위치에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이제 본사에만 두지는 않겠죠. 자, 한국에도 있을 수도 있고, 싱가포르, 뭐 아시아,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축을 하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을 해뒀을 겁니다. 자, 이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한 개입니다. 자, 이게 구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구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할 때, 한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한다.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구글 도메인 쳐서 들어가서 그냥 검색을 하고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한 개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4가지 목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군데 구축을 했을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한 동영상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여기도 저장되고 여기도 저장이 된다라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재생을 할 때 또 문제가 있으면은 또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4가지를 정했습니다. 4가지 목표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위치 투명성.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곳을 알 필요 없이 논리적인 입장에서 데이터가 모두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처리가 된다. 자, 이렇게 분산이 됐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으로는 한 개로 인식이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어디에 있는 데이터인지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용하는 이 사이트에 모두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이게 위치 투명성이 되는 겁니다. 자, 중복 투명성. 트랜잭션이 데이터의 중복 개수나 중복 사실을 모르고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동일한 이제 영상, 유튜브 입장에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뭐 중복되어서 저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는 이 자체를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중복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모르고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자, 병행 투명성.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수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현되더라도 그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뭐 어떻게 처리가 되겠죠.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과는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자, 그게 병행 투명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애 투명성. 트랜잭션, DBMS, 네트워크,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은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접근하다가 A라는 동영상을 재생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재생이 연속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게 장애 투명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 두지 않고 여러 곳에 이제 분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해서 구축을 할 거예요. 자, 자료 공유하기가 용이하고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증적인 이제 시스템 용량 확장이 용이해요. 이제 용량이 부족하다. 그럼 더 추가하면 되겠죠. 연결하고, 네트워크로 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점들, 대부분 이점이 많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설계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런 목표를 만족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설계가 좀 어렵고요. 자, 비용도 많이 들겠죠. 자, 이것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뭐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DBMS를 또 구축을 하는데도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SQL 작성 파트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